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내면 아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혼자서 내면 아이를 대면하는 방법을 여쭙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 어제 상처를 받는 일이 있었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대로 두면 이 또한 다른 내면 아이가 되진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떠오른 건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냥 흘려봤던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 존재의 인식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 인공으로 완벽히 차단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사면이 벽과 바닥과 천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곳은 단단히 막혀 있어서 자연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일한 빛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빛입니다. 스스로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둠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간을 장식하느라 날마다 바쁩니다. 거기에 뭔가를 가져다 놓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스스로 짓고 스스로 빛을 차단한 그 집에서 최소한 작은 불빛이라도 만들어내려고 말입니다. 그렇게 만든 집의 벽이 얼마나 우리를 구속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그것을 향해 걸어가 보세요. 우리에게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어릴 때 사다리에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의 인상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벽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과연 벽인지 의심스럽다면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지를 보세요. 이 오래 묵은 두려움을 읽어놓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 곧장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뒤에서 당기는 힘을 느낍니다. 과거로부터 끌어모아 놓은 것들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피하게 만드는 어떤 한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벽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벽으로 달려가 부딪히기를 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로 달려가기를 피하기 때문에 벽이 우리를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의식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감옥이 됩니다. 거기에 다가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 너머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가로막고 있는 차단 지역에 다가가면 마치 심연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근처에 다가가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갈 수 있고 해방을 원한다면 실제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거기에 있는 것은 어둠이 아님을 마침내 깨달을 것입니다. 정말 거기에 있는 것은 무한한 빛을 차단하고 있는 벽입니다. 우리가 빛을 찾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벽이 있는데 그 벽이 끝없는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로 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빛을 차단하고 있는 벽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로 가고자 할 것입니다. 무한한 빛에 도달하려면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야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둠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빛의 막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벽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벽을 넘어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날마다 무수히 부딪혀와서 우리의 벽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그것을 막아냅니다. 우리가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은 그 벽을 지키는 일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거기에는 그것밖에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살려고 지어놓은 작은 집과 우리 존재의 인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지은 집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뭔가가 마음의 벽에 부딪혀 오면 우리는 매우 방어적인 태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자아관념을 구축하고 그 속에 들어와 삽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 집을 지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생각의 벽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 그 내면의 집을 만들까요? 우리는 나는 여자이고 45살이고 홍길동과 결혼했고 아무학교를 졸업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붙들고 있는 생각의 형태 말고 실제 상황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반장이었고 응원단장이었어. 그것은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 상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면서 우리가 사는 집의 벽을 이룹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자아관념에 시비를 걸어서 작은 구멍을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마음의 집이 서 있는 기초를 이루는 근본적인 생각 하나를 누군가가 흔들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20살이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이봐, 저 사람들은 너의 부모님이 아니야. 넌 입양된 거야. 그들이 말해주지 않든 우리는 두 눈으로 증거 서류를 볼 때까지 그것을 완강히 부인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적 존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단 하나의 생각이 흔들리면 집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뭔가가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과 다르다는 단순한 이유로 엄청난 두려움과 혼란이 내면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생각의 집을 흔들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속속들이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것을 수리하기 위해 우리는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란 걸 나도 알고 있었어. 그들은 정말 내 부모님과도 같았어. 그들이 나 같은 아이를 입양해서 정말 친자식처럼 키워준 것을 상상해봐. 정말이지 그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특별한 분들이었어. 우리는 구멍을 이렇게 아주 잘 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벽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벽이 항상 튼튼하도록 보수합니다. 그 벽을 흔드는 것은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금이 가는 벽을 생각으로서 떼운 것을 보세요. 우리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을 생각으로서 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햇빛이 내릴 때는 들판 한가운데에 있는 어두운 집 안에 자신을 가둬놓고는 빛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음의 벽 속에다 어둠보다 나은 세계를 구축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경험의 기억과 미래의 꿈으로 그 벽을 장식합니다. 하지만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인조 세계로부터 아름다운 자연의 빛 속으로 걸어 나올 수도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각의 집으로부터 한계 없는 공간 속으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작은 공간을 뒤로하고 확장해 나가 무한한 공간을 품어 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지었던 작은 집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도대체 왜 그 속에서 살고 있었던가를
의아해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해방의 여정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지척에 있습니다. 우리의 벽 바로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빛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벽에 주목하세요. 깨달음을 얻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깨달음의 빛을 가리는 벽을 쌓아 올리는 것은 또 무슨 짓이란 말인가요? 그저 나날의 삶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벽을 허물어 주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우리의 요새를 보수하고 지키는 일에 팔을 걷고 나서지만 마세요. 무수한 별빛의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생각의 집을 상상해 보세요. 그 집에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우리의 의식이 한정된 경험에 인조로 만든 빛을 벗어나고자 날마다 몸부림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 벽이 허물어지고 의식이 스르르 놓여나서 언제나 있어 왔던 그 빛 속으로 퍼져가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이제 그 경험에 이름을 붙이세요. 깨달음이라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신기한 일은요,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은 영혼을 처음 읽었을 때는 지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와닿지 않았고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좋은 말이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면 아이, 놓아버림, 내려놓음 이런 것들을 조금씩 듣게 되면서 희한하게도 지금은 이해되는 깊이가 다르게 와닿습니다. 내면 아이, 벽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내면 아이를 대면하는 것과 내가 만든 내면의 벽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혁명에서 왜 용기가 상승 에너지의 기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나아간다고 느낄 수 있는 건 모두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